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하천가로 나왔는데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. 개망초나 망초, 봄망초 중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이 옆에는 어린 순이 올라오는데 잎이 개망초하고 약간 다르게 배추 잎처럼 생겼습니다. 꽃 모습이고 이 대를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대속이 비어 있습니다. 개망초는 대속이 꽉 차 있는데 개망초하고 비슷한데 대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, 또 꽃을 보면은 하얀색에 노란색인 개망초인데 이것은 분홍색에 노란색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죠. 망초대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봄망초입니다. 즉, 이 봄망초가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개망초가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망초가 꽃을 피우는 순서입니다. 그리고 이 봄망초는 이 개망초, 망초처럼 흔치 않고 가끔 이렇게 보입니다. 이 봄망초나 개망초, 망초 때는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구별하지 않고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근데 대속이 꽉 차 있는 이 개망초, 이 개망초를 주로 나물로 해서 먹으면 더 식감도 아삭하니 더 맛도 더 있습니다. 더 상세한 부분은 꽃 필 때 가서 그때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, 그 옆에 이렇게 자주색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은 이 꽃이 층층이 이렇게 광대가 춤을 추듯이 잎이 올라오고 꽃은 자주색의 꽃을 피웁니다. 줄기대는 사각입니다. 바로 광대나물입니다. 이 광대나물은 한방에서는 보개초라고 해서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지금처럼 꽃 필 때 말려서 차로 복용합니다. 부러진 뼈도 붙인다고 해서 접골초로도 유명한 광대나물입니다. 이 광대나물은 한겨울에도 이 광대나물은 나물로 해서도 먹기도 하죠. 지금처럼 이렇게 꽃 필 때 이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1일 9 내지 15g을 물 1리터에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고, 또 가루 분말을 내서 물에 타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비타민이나 칼슘, 칼륨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뼈 건강에도 좋고 관절이나 사지마비, 반신불수, 또 풍을 없애고 간 건강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중풍을 치료합니다. 광대나물이었고, 또 그 옆에 광대나물 비슷하게 꽃을 피우는 이것은 잎이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 있는데 어린 순일 때 잎에 빨간 줄무늬가 있고 이 꽃 모습입니다. 자주색을 띠면서 물론 확연히 다르지만은 광대나물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. 이게 들현오색 독초입니다. 참고하시고, 또 그 옆에를 보니까 이제 밑에는 노란이 물들고 열매 씨앗들이 이렇게 둥근 원반 모양을 하고 속에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. 이게 익으면은 노랗게 익습니다. 바로 말랭이 씨앗입니다.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 말랭이는 냉이의 종류 중에 하나이고 나물로 해서 먹고, 이 씨앗 같은 경우는 노랗게 익었을 때 채취를 합니다. 지금은 약간 푸른 상태입니다. 이 열매 씨앗을 한방에서는 정력자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말랭이 열매 씨앗의 모습입니다. 기력 보강, 또 남성들의 성 기능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말랭이 씨앗이었고, 또 그 옆에는 하얀 꽃을 앙증스럽게 피웁니다. 별꽃하고 비슷한 꽃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잎이 서로 마주 나면서 끝이 뾰족하고 별꽃보다 더 큽니다. 쇠별꽃입니다. 이 쇠별꽃하고 별꽃은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그리고 그 옆에를 또 보니까 이렇게 큰 나무에 이 붉은 순들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식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, 잎과 잎 사이에 날개가 달려 있다. 이것은 바로 북나무입니다.
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나물로, 또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, 이제 이렇게 날개가 돋을 정도면 나물로 먹을 시기 지났습니다. 근데 이 북나무는 특징이 식별할 때 잎과 잎 사이 날개가 있는 것, 이건 북나무. 또 참죽, 가죽 구별할 때 가죽은 먹지 않는데, 가죽나무는 잎 뒤를 만져보면은 샘청, 오돌토돌한 샘점이 있는 것, 가죽은 식용하지 않고, 참죽 같은 경우는 잎 뒷면이 매끄럽고 고소한 향이 나고, 가죽은 그 샘점, 오돌토돌한 부분, 이제 더 그게 자라면 자랄수록 더 커집니다. 그러면 만져보면 오돌토돌하니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. 그 가죽은 먹지 않고, 이 북나무는 날개가 있어서 쉽게, 그리고 그 옆에를 또 보니까 긴 장대처럼 대가 올라서 끝에 하얗게 꽃을 피웁니다. 흰색 꽃을 피우는 것도 있고 자주색 등 꽃을 피우는 것도 있는데, 주로 이렇게 흰색 꽃을 피웁니다. 이렇게 장대처럼 큰다고 해서 장대나물입니다. 어린 순일 때 잎 밑에를 보면은 어린 순일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데쳐서 나물로 먹고, 이 꽃필 때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 장대나물, 대가 올라와서 꽃핀 모습이고, 또 그 옆에를 보면은 이 딸기 종류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근데 딸기나무 종류 중에서도 어린 순일 때 나물로 먹는 이게 멍석딸기입니다. 멍석딸기는 멍석처럼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서 자라는 모습을 합니다. 해서 멍석딸기라고 하는데, 이 멍석딸기는 어린 순은 나물로 먹습니다. 그 상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, 또 그 옆에를 보겠습니다.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이제 대를 올리고 꽃을 노랗게 피우고 있는데, 이 대 속이 비어 있고 꺾어보면은 흰 즙이 나옵니다. 어릴 때 이 모습, 밑에는 어린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. 배추잎을 닮았습니다. 바로 보리뱅이입니다.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 데쳐서 나물로, 이 꽃대도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는 보리뱅이입니다. 또 이 옆에는 하얀 꽃을 앙증스럽게 피웁니다. 좀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, 잎이 마주 나면서 끝이 뾰족하고 하얀 꽃을 별꽃처럼 피웁니다. 별꽃은 잎이 약간 둥근 편인데, 이것은 더 크고 끝이 뾰족한 쇠별꽃입니다. 둘 다 나물로 약재로 사용하는 새별꽃이고, 또 그 옆에를 보니까 이렇게 덩쿨 손이 있습니다. 분홍색의 꽃을 예쁘게 피우죠. 이게 바로 갈퀴나물입니다. 지상부의 부드러운 부분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어떤 것들은 벌레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. 그런 것은 절대 채취하시면 안 되고, 이렇게 깨끗한 것 이렇게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는 갈퀴나물이고, 또 그 옆에를 보니까 갈퀴나물하고 비슷한데 꽃을 앙증스럽게 피우면서 작죠. 이게 바로 살갈퀴입니다. 살갈퀴가 꽃을 피우는 모습입니다. 갈퀴나물처럼 이 살갈퀴도 나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풀밭에서 많이들 보셨죠? 이게 살갈퀴이고, 또 그 옆에 이렇게 찰싹찰싹 달라붙고, 이게 바로 갈퀴 덩쿨입니다. 덩쿨성 식물로서 갈퀴나무라고 명칭이 비슷한데, 이게 갈퀴 덩쿨입니다.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나물로,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갈퀴 덩쿨이고, 또 그 옆에는 이렇게 풀밭 사이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잎 밑으로 줄줄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 둥글레들이 이쪽 주위에 풀밭 사이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이 둥글레는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나물로, 또 주 약재는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, 뿌리는 캐지를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뿌리가 니은자 형태로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. 새순이 올라올 때는 꼭 죽순처럼 올라온다고 해서 한방에서는 옥죽이라고 하고, 이 새순은 나물로 해서 먹고, 또
뿌리를 말리면 노란 황금색처럼 해서 황정이라고 부르고, 그 뿌리는 채취해서 말려서 달여 복용합니다. 고혈압이나 당뇨 등에도 좋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고 다양한 효능이 있는 둥글레 꽃핀 모습이고, 오늘은 하천가에 있는 산나물, 들나물 여러 종류들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